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시장을 읽는 남자가 선정한 내년을 이끌어갈 산업 트렌드 5가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는 2가지의 산업 트렌드를 확인해봤고 나머지 3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시했었던 5가지 산업 트렌드는 스마트화, 스스로, 그리고 젊은 아시아, 고령화와 친환경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앞에 있는 2가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3번째 트렌드 젊은 아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현재 72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10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 가운데 아시아에 살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들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억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억 6천만 명 정도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모바일 쇼핑에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면서 모바일 투자에 익숙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4억 6천만 명의 중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이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중국의 제작 기업인 화처미디어의 왕총 부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4억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시청을 하는 사람들보다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미디어에 그리고 동영상, 온라인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한데 그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수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이런 보도 많이 봤을 겁니다. 국내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에 중국 자본이 유입됐다, 투입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봤을 텐데 실제로 거침없이 하이킥 등 이 하이킥 시리즈를 탄생시켰던 초록뱀 미디어 얼마 전에는 인기 드라마 프로듀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 초록뱀 미디어에 중국 자본이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국민 MC 유재석이 소속되어 있는 FNC 엔터테인먼트 여기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 12%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영화관에 가서 한 번씩은 보고 올 법한 브랜드죠. 영화 배급사의 브랜드. 이런 여러 가지 영화 배급사의 브랜드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가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4번째 트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령화인데요. 우리나라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 고령화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평생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65세 이상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65세 이상, 즉 고령화에 사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된 국가일수록 이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습니다. 자, 이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이 고령화를 인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겠느냐는 것이죠. 50대가 10년이 지나서 60대 되고 60대가 10년 지나서 70대가 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국내 고령화가 아닌 세계 고령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 고령화를 공략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업이 내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대표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생산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외로 수출하는 의약품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들, 일본 증시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록색 선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지막 트렌드는 바로 친환경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분위기는 교토 의정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감축 국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중국과 미국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굉장히 강한 강제력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고 교토 의정서보다도 강제성이 강화됐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했던 산업은 바로 자동차와 석탄 화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풍력 발전의 비중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시장인데 미국의 전기차 라인업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종밖에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26종으로 전기차 라인업이 늘어났죠.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도 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읽는 남자가 선정했던 5가지 산업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더 큰 눈을 뜨고 다른 산업 트렌드를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